그러면 젖을 만드는 주성분은 사실은 지방이에요, 지방. 지방을 임신 내내 축적을 시켜야 돼요, 몸에. 축적을 시켰다가 출산을 하고 나서는 그 지방을 분해해서 그 모유로 변환해서 유선을 통해서 이제 유방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섬유질 같은 선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나가는 게 우리가 말하는 모유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를 예를 들어 볼까요? 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하게 먹는 우유 있죠. 근데 이제 우유도 요새는 막 성분상으로 저지방 우유, 뭐 어떤 우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소화시키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단백질을 제거한 우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모유도 똑같아요. 모유도 물론 그 우유랑 성분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비슷한 맥락에 있어요.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유 수유 3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면역체도 모유를 통해 공급하고, 즉 무슨 말이냐면 축적된 임신기간 동안 축적된 지방이 변환해서 나가는 게 모유예요. 근데 이 모유가 어디를 통과하느냐? 유선을 통과해서 나가요.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의 포인트는 한약 성분은 모유를 통해 나갈 수가 없어요. 한의사라서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없어요. 실제 양약도 모유를 통해서 나가는 양약은 극히 드물어요. 뭐 어떤 분들은 항생제 먹고 모유수유를 안 한다라는데, 물론 항생제가 모두 다 안 나가는 건 아니고 일정 특정 몇 가지는 제가 나간다는 걸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것도 잘 나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뇌질환이 있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간질 같은 그런 거를 다스리는 양약이라든가 천식약 같은 종류는 그 분자량이 극히 미미해가지고 작아서 그 유선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가 혹은 천식에 관련된 질환 중에 어떤 약을 쓰시면 아예 처음부터 모유 수유를 권고하지 않아요. 그럴 수는 있어도 양약이든 한약이든 이 유선을 통과해서 나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제가 한의사라서 한약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인체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어른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무조건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원리 원칙대로 이론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이 유선이라는 거는 그 유즙이 지방이 분해돼서 유선을 통해서 그 모유로 전환돼서 나갈 때 굉장히 많은 필터링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드려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원장님, 우리가 젖을 먹이다 보면 옛날부터 어른들이 젖을 먹일 때는 매운 음식을 먹지 마라. 왜냐면 아이가 그 산모가 매운 음식을 많이 먹고 젖을 주면 아이가 똥꼬가 빨개질 정도로 허는 경우도 있다. 혹은 설사를 하더라. 그러니 이제 그분은 이제 조심스러우신 거죠. 저한테 대놓고 막 얘기를 못 하시고, 매운 음식을 먹어도 아가한테 영향이 가고, 또 실제로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은 산모는 벌써 몸에서 마늘 냄새도 나고, 예를 들어서요, 막 그 고춧가루를 많이 이렇게 양념하는 걸 먹으면 막 피부도 이렇게 젖을 줄 때 보면 막 울긋불긋하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한약도 충분히 나가지 않을까? 네 설명 이해는 하지만 내 경험은 그렇던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설명드릴게요. 자, 그 산모뿐만 아니고요. 이제 요새는 좀 덜하지만 흔히 동양인 중에서 한국인은 마늘 섭취량이 월등해서 마늘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죠. 생각해 보세요. 마늘 냄새가 그러면 산모한테만 납니까? 아니죠. 남자한테도 나고, 그죠? 마늘을 많이 먹는 민족 중에 특히 동양인 중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마늘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요새는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제 쓰면서 좀 덜 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 모든 한국인이 다 산모입니까? 아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매운맛, 매운 그 향기, 이거는 주로 그 유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공 있죠. 그
털구멍과 그 다음에 한선, 땀이 있죠. 땀으로 유증화돼서, 그러니까 그 성분이 그 매운맛에 그 마늘의 그런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라든가 고춧가루의 그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그 유증이라 그래서 땀샘과 모공에 피부 호흡 시에 나가요. 그러니까 남자도 이렇게 그 마늘 냄새가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젖줄 때 보면 이제 청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샤워는 마음대로 못 하시니까 그 유방 부위라든가 유륜 부위를 따뜻한 물로 잘 닦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수유를 하더라도 이제 뭐 사실 젖을 먹이다 보면 굉장히 이제 산모가 더워하기도 하고 또 주변 환경을 좀 덥게 해놓으시잖아요. 산후조리 하신다고. 그러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리세요. 그리고 이 피부에도 이제 땀이 이렇게 배겠죠. 이제 그게 신생아한테 딸려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모가 그 매운 거라든가 이런 걸 많이 먹어서 땀으로 죄송해요. 젖으로 성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땀과 피부 호흡, 그때 이제 유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기전이 다르죠. 젖으로 나온 게 아닌데 이제 대신에 아이가 이제 산모 엄마 몸에 흐르는 땀이 이제 같이 맺힌 게 들어간다든가 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한약이 그 젖으로 나올 수 없는 게 한약이 똑똑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이 똑똑해서 사람의 몸의 인체의 신비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비슷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요거는 젖이랑 좀 다른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원장님 임신 중에 한약을 먹으면 태아한테 문제가 될까봐 못 먹이겠다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실제 저는 임신